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자동차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5일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제 4월 26일 날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약 40조를 넘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도 3.6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시현한 영업이익도 3.6조 정도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 대수는 약 100만 대 정도, 101만 대. 중국을 제외할 경우에는 96만 대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소폭 빠진 판매량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2월 중순까지 약 한 2달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아산 공장 같은 경우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놓기 위해서 설비 전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을 좀 못했었죠. 그 부분이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 좀 판매가 줄었고, 러시아 권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이제 주변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전쟁 여파로 인해서 계속 판매가 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 시장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북미 권역인데요. 미국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이제 북미 권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자릿수 이상 판매가 증가했다. 그리고 좀 성장 시장으로 좀 분류되고 있는 인도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8% 판매가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변수에 따라서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환율이 1분기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을 저희가 많이 보는데, 회사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 빼고 다양한 환율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때는 원화가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원달러가 이제 상승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플러스 요인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판매 대수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소폭 빠진 것 때문에 판매 대수 감소 효과가 마이너스 500원 정도 있었습니다. 믹스랑 인센티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믹스 같은 경우에는 차종별 믹스라던가 지역별 믹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매출액 차감 요인이긴 하지만 이익에도 당연히 이제 매출액이 줄어들면 이익이 같이 빠지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 감소하는 영향도 줍니다. 이번 분기에는 이제 믹스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됐고, 인센티브는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두 개를 더했을 때는 소폭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금융 부분 연결로 놓고 봤을 때는 현대캐피탈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금융 부분이 플러스가 됐다. 기타 부분이 마이너스 3천억 찍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의 이익을 내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수요 증가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쟁 심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전기차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 팔리니까 인센티브도 같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차 수익성이 좀 악화됐을 걸로 추정한다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오늘이 지금 29일인데요. 기아가 이제 실적을 지난 26일 발표했는데, 기아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 수익성이 생각보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전기차 수익성이 좀 안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기차 수익성이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아가 언급하면서, 아마 현대차도 그러면은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대차도 1분기 때 전기차 수익성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월 완공될 미국에 있는 메가 플랜트 아메리카,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좀 지어질 예정이었죠. 연산 한 30만 대 캐파로 좀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번 실적 발표 때 하이브리드를 같이 생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수요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를 이제 반영해서 해당 공장에서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이제 생산을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만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현대차라던가 기아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OEM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좀 수요가 죽으면은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의사결정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회사도 있지만, 현대차나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재빨리 좀 하이브리드 쪽에 좀 투자를 좀 늘리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좀 못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생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장이 지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IRA에 따른. 그렇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인센티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 형성돼 있어서 회사에서 이제 이 자체적으로 이걸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 된다 했을 때는 부담을 좀 덜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수익성 좀 개선이 내년에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판매가 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차종별로 정확한 이익률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IC 즉 내연기관차의 수익성이 제일 좋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가 거기에 근접한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전기차도 생각보다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으면 이제 기타 부분이 지난 1분기 때 3천억 원 정도 이제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좀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냈던 게 이제 충당부채 쪽입니다. 충당부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화 표시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달러겠죠. 달러로 이제 충당부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부채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차트를 하나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 있었는데 1분기 말 즉 3월 31일 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로 오르진 않았어요. 1월에 오르다가 2월에 좀 옆으로 하다가 3월 훅 들었다가 이렇게 환율이 올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했죠. 부채 같은 경우에는 기말 대 기말로 하다 보니까 여기 때 한 편 평가하고 여기 때 한 편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똑같지만 원화로 환산하니까 금액이 올라가게 되죠. 그 부분을 이제 비용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환산에 따른 비용이 좀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는 평균 환율이 잡히겠죠. 평균 환율이. 그래서 이제 평균 환율이 잡혔고 부채는 이렇게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환율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수준에서 이제 올라가서 좀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부채, 외화 부채에 대한 그런 뭐 마이너스 효과는 좀 적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평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판매에 대해서는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이번에 1분기 때 DPS 기준으로 2,000원을 했습니다. 작년 2분기 때 이제 현대차가 분기 배당을 실시를 했고요. 2분기, 3분기 각각 1,500원씩 배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말 배당을 이제 8,400원을 했었고요. 당초 저의 예상치는 1분기 때 똑같이 작년과 1,500원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기말 배당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이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분기 때 2,000원을 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분기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분기 DPS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분기 배당이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2,000원씩 나간다고 좀 가정을 해보면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회사가 생각했다라면 1분기부터 이렇게 주기 힘들었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1,500원으로 시작하는 게 좀 부담을 덜할 텐데 2,000원으로 분기 배당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연초에 발표했던 그런 주주환원 정책 외에 연초에 발표했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배당 성향 25% 이상,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걸 발표를 했었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추가적인 그런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내용이 될지는 좀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배당을 더할지, 배당 성향을 높일지, 예를 들면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더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다른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6월에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를 현대차가 했고요. 올해도 아직 날짜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아마도 하게 된다면 작년과 유사한 6월쯤에 할 것 같고, 그쯤이면은 이제 5월에 이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구체된다면은 6월에 현대차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 6개 분기 연속 분기당 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계속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으로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올해도 이 정도의 실적은 유지 가능하다, 충분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실적이 올해도 좀 이어질 걸 보고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타겟 PER 5배를 적용했습니다만은 6배를 적용하면서 목표 주가를 좀 소폭 상향해서 33만 원으로 다시 제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좀 리뷰를 해보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향후에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 기대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